요즘 들어 박은숙은 며느리 지혜가 신경 쓰였다. 주말마다 어딘가로 외출하고 전화를 받으면 꼭 방으로 숨어 들어갔다.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다. 말하지 못한 무언가를 품은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숙은 지혜의 통화 내용을 듣고 멈춰섰다. 네, 저도 보고 싶어요. 그때 아들은 거실에 있었다. 모든 게 우연일까? 아니면 은숙의 의심이 시작일 뿐일까?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신 고마운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 식탁에 국그릇을 놓으며 박은숙은 며느리의 얼굴을 힐끗 보았다. 최지혜는 밥을 떠먹으면서도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눈밑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다. 지혜야, 오늘은 집에 있니? 아, 네,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은숙은 숟가락을 든 채 멈칫했다.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똑같은 대답이었다. 잠깐이라더니 저녁 무렵에야 돌아오곤 했다. 어디 가는데? 금방 갔다 올게요. 지혜는 그렇게 말하고는 밥을 후루룩 입에 넣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은숙은 입맛이 없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지혜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은숙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멍하니 거실을 바라보았다. 뭔가 이상했다. 지혜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요즘은 더 조용해졌다. 오후가 되자 지혜는 외출 준비를 했다. 가방을 챙기며 현관으로 향하는 뒷모습이 어딘가 지쳐 보였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다. 은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보았다. 오후 2시. 지혜는 언제 돌아올까? 저녁 6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다. 지혜는 피곤한 얼굴로 신발을 벗으며 작게 인사했다. 다녀왔습니다. 응, 저녁은 먹고 왔니? 네, 밖에서 먹었어요. 지혜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다. 은숙은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며 고개를 저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몸이 안 좋은 건 아닐까? 다음 주 토요일도 마찬가지였다. 지혜는 아침 일찍 일어나더니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은숙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지혜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혜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다. 네, 지금 나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목소리가 작고 조심스러웠다. 은숙은 TV 소리를 줄이고 귀를 기울였다. 지혜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살짝 닫았지만 목소리는 새어나왔다. 죄송해요. 이번 주는 꼭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다. 은숙은 다시 TV를 보는 척했다. 잠시 후 지혜가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어머니, 전화 갔다 올게요. 응. 은숙은 대답하면서도 지혜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뭔가 불안해 보였다. 마치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것처럼. 그날 밤 은숙은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거실 쪽을 보았다. 지혜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화면빛이 얼굴을 푸르게 비추고 있었다. 그때 지혜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지혜는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숙은 부엌 문틈에서 가만히 지켜보았다. 지혜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은숙과 눈이 마주쳤다. 순간 지혜는 전화를 급하게 끊었다. 아, 어머니. 지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휴대폰을 쥔 손이 하얗게 굳어 있었다. 전화 받았어? 아,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혜는 어색하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은숙은 그 자리에 서서 지혜가 닫은 문을 한참 바라보았다.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다.
며칠이 지나도 지혜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다. 주말마다 외출하고 전화가 오면 방으로 숨듯 들어가고 돌아오면 피곤한 얼굴로 말수를 줄였다. 은숙은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지혜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혹시 우리한테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걸까? 작은 의문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수요일 저녁 식탁에 반찬을 늘어놓으며 은숙은 가족들을 불렀다. 밥 먹자. 아들 준호가 먼저 나왔고 지혜가 뒤따라 나왔다. 셋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밥을 떴다. 은숙은 국을 떠먹으면서도 지혜를 슬쩍 보았다. 지혜는 반찬을 집으면서도 어딘가 딴 생각을 하는 듯했다. 그때 지혜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혜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죄송해요. 잠깐만요. 지혜는 휴대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은숙은 국그릇을 든 채 멈춰 있었다. 준호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있었다. 저 애가 요즘 전화가 왜 저렇게 많니? 일 때문인가 봐요. 준호는 짧게 대답하고는 반찬을 더 집었다. 은숙은 입맛이 없어졌다. 밥을 먹다 말고 귀를 기울였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지혜가 나왔다.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다. 죄송해요. 식사 중에. 괜찮아. 빨리 먹어. 은숙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지혜는 밥을 몇 숟가락 떠먹더니 물을 마셨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식사를 마치고 지혜는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갔다. 은숙은 거실에서 TV를 켰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다. 잠시 후 은숙은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다. 지혜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화면이 켜져 있었다. 은숙은 무심코 그쪽을 보았다. 문자 알림이 떠 있었다. 산부인과 예약 확인. 11월 28일 오전 10시. 은숙의 손이 멈췄다. 산부인과. 지혜가 병원에 간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다. 은숙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지혜의 손이 물속에서 멈췄다. 컵을 떨어뜨릴 뻔해 물이 튀었다. 입술이 하얗게 질리며 숨을 크게 들이켰다. 은숙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산부인과라니. 혹시 임신인가? 아니면 무슨 병이라도 있는 건가?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밤이 깊어졌다. 은숙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을 서성이다 복도 쪽을 보았다. 지혜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은숙은 조용히 다가갔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지혜가 창가에 서 있었다.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밖을 보고 있었다.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 같았다. 은숙은 문을 두드리려다 말고 그대로 돌아섰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다. 며칠이 지났다. 은숙은 지혜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지혜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거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화장을 하다가 멈추고 한숨을 쉬고 다시 화장을 이어갔다. 어느 날 저녁 은숙은 지혜가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 걸 보았다. 지혜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을 보다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은숙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지혜야.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다. 지혜는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은숙이 다가가면 더 멀어질 것 같았다. 그날 밤 은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산부인과 예약, 전화를 받고 방으로 숨는 모습, 창가에 서서 한숨 쉬던 뒷모습, 작은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다. 불안이 점점 커졌다.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분명했다. 그런데 왜 말을 안 하는 걸까? 은숙은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금요일 오후 은숙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거실로 나왔다. 준호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은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준호 옆에 앉았다. 준호야. 네, 엄마. 지혜 말인데. 은숙은 말을 꺼내다가 멈췄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준호는 신문을 내려놓고 엄마를 바라보았다. 요즘 지혜 좀 이상하지 않아?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주말마다 어디 나가고 전화 오면 방으로 들어가고 뭔가 이상하지 않니?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혜한테 사정이 있어요. 사정? 무슨 사정? 저도 아직 정확히는 모르고요. 말을 잇지 못한 준호는 며칠 전 지혜가 지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날 지혜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말 못할 무언가를 품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래서 더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엄마에게까지 지혜의 상처를 들추는 게 왠지 지혜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은숙은 준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준호는 눈을 피하며 말을 이었다. 지혜가 나중에 얘기해준대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럼 너는 알고 있단 거야? 아니,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지혜가 힘들어하는 건 알겠는데. 은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둘이 무슨 이야기를 나눈 건지, 왜 자기만 모르는 건지. 입술이 바짝 말랐다. 그럼 나만 모르는 거네. 엄마, 그게 아니라. 둘이서 나만 빼고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은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가슴 한쪽이 먹먹했다. 저녁 무렵 지혜가 외출 준비를 했다. 은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지혜를 보았다. 지혜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작거리다가 가방을 들었다.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은숙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지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현관으로 향했다. 그 순간 은숙과 눈이 마주쳤다. 지혜는 재빨리 시선을 피했다.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지혜의 목소리는 작고 지쳐 있었다.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지혜가 나간 후 은숙은 설거지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혜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다. 은숙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가족이 아닌가. 밤이 깊어지도록 지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은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만 보았다. 준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다. 지혜가 들어왔다.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은숙은 TV를 보는 척했다. 지혜는 신발을 벗으며 은숙을 힐끗 보았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은숙은 TV를 껐다. 화면이 꺼지자 집안이 더 고요해졌다. 어둠 속에서 은숙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며느리는 자기에게 말을 안 하고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고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 가슴 한쪽이 시렸다. 복도 너머 지혜 방에서 불이 켜졌다. 은숙은 그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묻고 싶었지만 물을 수가 없었다. 지혜는 이미 문을 닫아버렸다. 은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서운함과 불안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다. 작은 의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토요일 오전, 지혜는 방 안에 혼자 있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하늘은 흐렸고 거리는 조용했다. 지혜는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아버지였다. 젊은 시절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지혜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손끝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쓸어내렸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혜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서랍 깊숙한 곳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었다. 오래된 편지 몇 통과 가족관계 증명서. 지혜는 그 서류를 꺼내 보았다. 부모 정보란이 텅 비어 있었다. 지혜는 서류를 접어 다시 서랍 속에 넣었다. 창밖을 보았다. 거리를 걷는 가족들이 보였다. 아이 손을 잡고 걷는 부부, 함께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모습. 지혜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다. 복도에서 은숙은 지혜 방 쪽을 보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지혜의 뒷모습이 보였다. 창가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는 모습.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 같았다. 은숙은 가슴이 답답했다. 저렇게 혼자 있는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외로워 보였다. 아니, 외로운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다. 은숙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외로움이 혹시...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산부인과 예약 문자. 주말마다 사라지는 모습. 전화 받고 숨는 행동. 그리고 저 깊은 외로움. 은숙의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혹시 다른 남자라도? 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한번 스민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저녁 무렵 은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거실로 나갔다.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은숙은 준호 옆에 앉았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준호야. 네, 엄마. 은숙은 손을 꽉 쥐었다. 말하기가 쉽지 않았다. 준호는 엄마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지혜 말인데. 또 지혜 얘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다. 은숙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말을 꺼냈다. 지혜 혹시 남자 생긴 거 아니지?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순간 침묵이 흘렀다. 엄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요즘 지혜가 너무 이상해서.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은숙은 놀라서 준호를 보았다. 준호는 지금까지 엄마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한 적이 없었다. 지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래? 물어볼 수도 있지? 됐어요, 엄마. 실망이에요. 무슨 그런 의심을 하세요. 다시 그러지 마세요.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은숙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아들이 저렇게까지 지혜를 감싸는 모습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다. 은숙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뭔가 있어. 분명히. 밤이 깊어졌다. 은숙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강한 부정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 부정이 오히려 은숙의 의심을 더 키웠다. 왜 저렇게까지 감싸는 거지? 혹시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은숙은 이불을 뒤집어 썼다. 잠은 오지 않았다.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화요일 오후 은숙은 시장에 갔다.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을 걷다가 문득 멈춰섰다. 길 건너편에 지혜가 보였다. 지혜는 혼자가 아니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지혜 앞에 서 있었다. 은숙은 재빨리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남자는 40대쯤 되어 보였다. 긴장한 얼굴로 지혜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혜도 긴장한 표정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다. 남자가 입을 열었다. 오늘은 꼭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목소리가 간절했다. 지혜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손을 꽉 쥔 채 말이 없었다. 제발이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남자가 한 걸음 다가갔다. 지혜는 뒤로 물러섰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어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은숙은 숨이 막혔다. 저게 뭐지? 저 남자는 누구지? 남자가 카페 쪽을 가리켰다.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나란히 카페로 걸어갔다. 카페 문이 닫혔다. 은숙은 그 자리에 굳어서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떨렸다. 역시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은숙은 전봇대에 기대섰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은숙은 그대로 서서 카페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지혜와 저 남자가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한참 만에 카페 문이 열렸다. 지혜가 먼저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남자가 뒤따라 나와 지혜에게 뭔가 말을 건넸다. 지혜는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다. 은숙은 재빨리 몸을 숨겼다. 지혜가 지나갔다.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다. 은숙은 그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숙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양복 입은 남자, 간절한 목소리, 카페로 들어가는 두 사람.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혜는 이미 돌아와 있었다.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다. 어머니, 많이 늦으셨어요?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은숙은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나? 사람이 많았어. 은숙은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지혜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다. 은숙은 지혜를 피해 거실로 나왔다. 지혜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뻔뻔하다고. 분노가 치밀었다. 아까 그 남자와 함께 있던 모습,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던 모습. 그런데 지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 은숙은 소파에 앉아 주먹을 쥐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다. 어떻게 해야 하나? 준호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지혜에게 직접 따져 물어야 하나?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다. 지혜는 콧노래까지 부르고 있었다. 은숙은 그 소리를 듣는 게 고통스러웠다. 밤이 깊어졌다. 은숙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지혜와 그 남자가 카페로 들어가는 장면이 떠올랐다. 은숙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앉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이제는 내가 직접 확인한다. 은숙은 결심했다. 다음 주말 지혜가 나가면 뒤따라갈 것이다. 직접 보고 확인할 것이다. 그래야 이 답답함이 풀릴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은숙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토요일 아침 지혜는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가방을 집어들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은숙은 거실에서 지혜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늘은 꼭 확인해야 한다.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는 없었다. 지혜가 현관으로 향했다. 은숙은 재빨리 준호의 방으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준호야, 나 좀 나와봐. 준호가 문을 열었다.
은숙의 표정이 심상치 않자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너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직접 봐라.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나 지혜 뒤따라간다. 직접 확인할 거야. 엄마, 왜 이래요? 진짜 너무하시는 거예요. 준호가 말렸지만 은숙은 이미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지혜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서둘러야 했다. 그럼 내가 직접 봐라. 지혜가 어디 가는지, 뭘 하는지. 은숙은 현관으로 향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은숙을 따라 나섰다. 엄마의 불안한 표정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은숙과 준호는 멀리서 지혜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지혜는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엄마, 이러지 말고 그냥 물어보는 게. 조용히 해. 놓칠라. 은숙은 준호의 말을 끊고 지혜를 따라갔다. 준호도 할 수 없이 뒤따랐다. 가슴 한쪽이 불편했다. 지혜는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향했다. 그때 지혜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혜는 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은숙과 준호는 거리를 두고 멈춰섰다. 지혜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네, 지금 가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울컥하는 것처럼 들렸다. 지혜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은숙은 준호를 보았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지혜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은숙과 준호는 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사람들 사이로 몸을 숨기며 움직였다. 지혜는 또 전화를 받았다. 이번엔 목소리가 더 간절했다. 네, 저도 보고 싶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도착해요. 지혜의 어깨가 떨렸다. 눈물을 참는 것 같았다. 은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것 봐. 뭔가 있잖아. 은숙이 작게 속삭였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믿고 싶었지만 지혜의 모습이 너무 이상했다. 지혜는 버스 정류장에 섰다. 잠시 후 버스가 왔다. 지혜가 올라탔다. 은숙과 준호도 급하게 뛰어가 버스에 올랐다. 맨 뒷좌석에 앉아 지혜를 지켜보았다. 버스 안에서 지혜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에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지혜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버스가 멈췄다. 지혜가 내렸다. 은숙과 준호도 서둘러 내렸다. 지혜는 큰 건물 앞으로 걸어갔다. 은숙은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하얀 건물이었다. 간판이 보였지만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다. 지혜는 건물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다. 은숙과 준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둘 다 말이 없었다. 긴장감이 흘렀다. 저 안에 뭐가 있는 거지?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건물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뭐야? 진짜 의사 남친이라도 있는 거야? 둘은 천천히 건물 쪽으로 다가갔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건물 앞에 섰다. 고요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은숙과 준호는 건물 입구로 들어갔다. 로비는 조용했다. 하얀 벽과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다. 간판이 보였다. 은숙은 그 글자를 천천히 읽었다. 서울중앙병원 호스피스 병동. 은숙의 얼굴이 굳었다. 병원. 그것도 호스피스. 준호도 간판을 보고 숨을 멈췄다. 엄마 호스피스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둘은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소독약 냄새가 났다. 조용한 복도 끝에서 지혜의 모습이 보였다. 지혜는 병실 앞에 서 있었다. 문손잡이를 잡은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어깨가 떨렸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다. 은숙과 준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병실 문이 닫혔다. 둘은 조용히 다가갔다. 유리창이 있었다. 은숙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병실 안은 고요했다. 의료기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침대에 누워 있는 건 남자가 아니었다. 침대에 한 노인이 누워 있었다. 여자였다. 머리카락이 거의 없었고 얼굴은 뼈만 앙상했다. 산소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다. 지혜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노인의 손을 잡았다. 지혜의 어깨가 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지혜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이 보였다. 지혜야. 지혜가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흐느꼈다. 노인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다. 은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유리창 너머의 장면이 선명했다. 지혜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입술이 떨렸다. 엄마야, 엄마. 지혜의 목소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들렸다. 은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준호가 엄마를 붙잡았다. 저분이 지혜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은숙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못했다. 말문이 막혔다. 지혜는 노인의 손을 이마에 대고 울고 있었다. 몸을 떨며 계속 울었다. 은숙은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벽에 기대섰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렸다. 지혜가 나왔다.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지혜는 복도를 걷다가 은숙과 준호를 보았다. 순간 멈춰섰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여기 어떻게... 준호도 말을 잃었다. 셋은 복도에 그대로 서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병원 카페 안. 셋은 구석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 커피잔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았다. 지혜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손을 꽉 쥔 채 떨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혜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병실에 계신 분은 누구고? 지혜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혜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분이 제 엄마예요. 은숙과 준호는 숨을 죽였다. 지혜는 고개를 떨구고 말을 이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평생 부끄러웠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어릴 때 엄마는 남자 따라 집 나갔어요. 아빠 혼자 저 키우고. 그래서 엄마 얘기는 절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테이블에 손을 짚고 고개를 더 숙였다. 아빠도 떠나고 나 이제 혼자라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창피하고 부끄럽고. 지혜가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연락 왔을 때 말기암이래요. 얼마 안 남았대요. 그래서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은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혜 옆으로 다가갔다. 지혜를 끌어안았다. 지혜야, 왜 혼자 아파했니, 이 바보야. 은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혜 옆으로 갔다. 지혜를 꽉 안았다. 은숙도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오해했어.
지혜는 은숙의 품에서 터져 나오듯 울었다. 평생 참았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다. 저 정말 외로웠어요. 말할 곳도 없고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이제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은숙이 지혜의 등을 쓰다듬었다. 준호도 옆에 앉아 지혜의 어깨를 잡았다. 지혜야, 미안해. 내가 몰랐어.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다. 지혜는 준호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말을 안 해서. 셋은 카페 구석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지혜는 두 사람 사이에서 한참을 울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지혜의 울음이 잦아들었다. 은숙은 지혜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지혜야, 하나만 물어보자. 그날 통화 내용 저도 보고 싶어요. 그 말. 그건 누구한테 한 말이야? 지혜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고개를 숙였다. 입술이 떨렸다. 그날 호스피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다고요. 지혜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보고 싶어요는 엄마한테 한 말이었어요. 엄마가 말을 못하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대신 전화를 받아주신 거예요. 은숙과 준호는 숨을 멈춘 채 지혜를 바라보았다. 은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혜야, 그날 길에서 마주친 그 남자 누구였니? 지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답했다. 장례 지도사예요. 엄마가 언제 떠나실지 몰라서 미리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엄마 혼자 두고 싶지 않아서 제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혜의 어깨가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걱정드릴까봐 말을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은숙은 아무 말 없이 지혜의 손을 잡았다. 준호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은숙이 지혜의 손을 꽉 잡았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들어가자. 어머님 뵈러 가자.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셋은 카페를 나와 병실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갔다. 침대에 누운 노인은 지혜를 보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은숙과 준호를 보았다. 놀란 표정이었다. 은숙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노인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은숙도 울었다. 지혜는 두 사람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네 사람은 작은 병실에서 함께 울었다.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일주일 후 병실은 고요했다. 지혜 어머니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다. 은숙은 지혜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은숙이 작게 속삭였다.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쓰다듬었다. 준호는 뒤에서 지혜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장례를 치르는 며칠 동안 은숙과 준호는 지혜 곁을 지켰다. 빈소를 함께 지키고 조문객들을 함께 맞이했다. 지혜는 혼자가 아니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거리가 지나갔다.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은숙이 지혜를 보았다.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그동안 죄송했어요. 무슨 소리야? 은숙이 지혜의 손을 잡았다. 지혜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혼자 끙끙 앓으면서 말도 안 하고 어머니 마음만 아프게 하고. 지혜야. 은숙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지혜는 은숙을 바라보았다. 너 이제 내 딸이다. 우리 가족이다. 은숙이 지혜의 손을 꽉 쥐었다. 지혜의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다. 이번엔 차가운 눈물이 아니었다. 따뜻했다. 어머니. 지혜가 은숙의 어깨에 기댔다.
은숙은 지혜의 등을 토닥였다. 준호는 뒷좌석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집에 도착한 후 며칠이 흘렀다. 지혜는 예전보다 밝아졌다. 아침마다 부엌에서 은숙과 함께 식사를 준비했다. 말수도 늘었다. 어머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그렇게 하면 돼.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채소를 다듬었다. 은숙은 지혜의 옆모습을 힐끗 보았다. 지혜가 작게 웃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 은숙이 지혜에게 물었다. 지혜야, 나랑 시장 갈래?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다. 골목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준호가 삼겹살 좋아하잖아요. 그래, 삼겹살 사자. 시장 입구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북적였다. 은숙과 지혜는 나란히 걸었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나고 채소 가게 앞을 지났다. 어머니, 이거 싱싱해 보이네요. 그래, 그럼 이거 사자. 지혜가 자연스럽게 흥정을 시작했다. 은숙은 옆에서 지혜를 바라보았다. 웃으며 장사꾼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편안해 보였다. 장을 다 보고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어머니, 응? 이제 괜찮아요. 지혜가 작게 웃었다. 은숙도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이제 괜찮아.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자연스럽게 닿았다. 은숙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골목 끝에서 햇살이 비쳤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나란히 그 빛 속을 걸어갔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